2800세대짜리는 집어넣을 게 많잖아요. 여기저기.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다시 전화해야 되겠는데요? 네, 전화해서 이걸 갈아타시라고? 바로 갈아타시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네.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자, 이꼰대님. 네. 서울의 평균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요새 통계자료 보니까 11억 9,900만 원 정도 하던데요. 100만 원 빠지네. 12억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새 아파트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중간에 연수된 것들 다 포함해서 네. 중간 아파트. 네. 평수 큰 거 작은 거 떠나서 중간. 네, 기준을 강남도 했을 때 강북도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네. 엄청나네요. 12억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창동 또 도봉이라고 하는 지역은 6억밖에 안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래도 그렇죠. 서울인데 그렇죠. 평균의 절반 정도 절반 수준인 거죠. 정도. 그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강남의 절반도 아니고 맞습니다. 서울 평균의 절반이라고 한다면 네. 정말로 저평가됐긴 한 것 같아요. 이 도봉구 안에서도 차이가 크고. 그러면 정말로 적은 돈을 갖고 계신 분들 또 6억대 이하 같은 대출도 또 굉장히 또 편안할 수가 있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오늘 시청자분의 질문을 네. 저희 두 사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른 전문가도 해서 우리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4명의 전문가가 더 나옵니다. 4인 4색 그렇죠. 총 6명 요 잠깐 여러분들 시간 투자하시면 총 6분 전문가들의 질문에 답을 그죠? 그렇죠.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다양하죠. 네. 그럼 오늘 저 구독자분 질문이 뭔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 구독자분이 이를 도봉구에 갖고 계신데 이분은 도봉동이거든요. 근데 도봉구 안에서도 창동은 많이 올랐는데 도봉동은 너무 안 올라서 절반값밖에 창동에 절반값밖에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이 영원히 안 오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지역을 가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신 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 좀 많이 안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좀 약간 얄미워요. 왜요? 제가 아는 정보가 있는데 네. 이분 10년 전에 이거 3억 2천 주고 샀거든요. 아, 근데 지금 그렇죠. 2배가 뛰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집 안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하잖아요. 근데 또 이분 입장에 네. 또 상대적이잖아요. 하긴 그래요. 그렇죠. 뭐 어쨌든 뭐 네. 굉장히 좀 저렴한 네. 어떻게 우리 이꼰대님 대답을 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지금 중 S클래스 아파트가 예. 바로 여기 도봉산역 1호선이나 7호선에 이제 인접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이 나쁘진 않은데 네. 네. 이제 서울 중심부랑 좀 멀다라는 단점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세대수가 좀 적다 보니까 주변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도 얘가 가격이 싸요. 서울의 30평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지금 한 6억 초반 정도 하죠. 서울의 30평 아파트가 멀쩡한 네. 아파트가 어떻게 6억 초반을 할 수가 있지? 경기도에 가서도 지금 이런 아파트가 없는데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이 보는 남양주 쪽에 가서 별내나 다산을 가도 이런 아파트가 없는데 네. 네. 이 금액대가 경기도로 빠져나가도 이제는 없단 말이에요. 네. 거의 서울 안에서는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희소한 가격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창동하고 노원은 지금 엄두가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앞으로 이 지역은 GTX라는 개발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뭐 의료복합 클러스터라고 해서 업무단지도 만들어지는 호재를 갖고 있어요. 가격이 지금 10억이 넘어갔죠? 네. 10억이 30평대라고 한다면 10억이 넘어간 상태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비해서 이 가격 격차가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이제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힘맞추기를 할 거예요. 부지런히 갈 수 있는 금액대다 보니까 아직은 저는 덜 올랐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자, 잘 봤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네. 이 서울 평균 아파트가 12억인데 네. 6억대라고 하는 거는 메리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네. 안 오른 것도 또 안 오른 거에 대한 이해는 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평촌이나 3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신도시인데 네. 약간 3분은 좀 안쪽에 뭐 산 쪽 골목까지 들어간 도봉구 같은 느낌에도 있잖아요. 아파트가. 그렇죠. 한 서울 번 더? 접근성으로 사실 네, 따져도 네. 평촌이 서울하고는 더 가까우니까. 네, 근데 이제 평촌의 절반값일 때도 되게 오랜 시간 절반값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격대 생각하면은 네. 창동역 쪽은 인기가 많은 반면에 네. 그게 절반 가격으로 요 도봉역 쪽이 형성된다라는 거 좀 일정 또 이해도 가고 네. 또 이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기반시설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쵸. 여기가 이제 뭐 1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긴 하지만 네. 주변에 시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산밖에 없고 네. 우리가 등산 갈 때도 저도 제가 네. 도봉은 너무 멀어서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네. 확실히 어떤 너무 외지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서는 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하고 말씀드렸을 때도 이 집이 너무 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격이 저렴하더라고. 우리 서울의 평균은 우리가 아까 거의 12억 정도를 봤지만 네. 지금 10평 정도 되는 아파트들 평균값도요. 7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는 30평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면 방이 3개가 있는 이런 아파트가 가격이 아직 6억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뜩이나 전세값도 많이 올랐고 집값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외곽이라 할지라도 솔직히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만한 수요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아파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서 더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우리 이꼰대님은 무조건 보유인 거고 네. 자 다른 네 분의 전문가 네, 다음 추충한 네 분의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네 분께서는요, 보유하자 의견이 3분이고요, 매도하자라는 의견이 1분인데요. 근거 한번 볼게요. 권기현 전문가입니다. 보유 의견 주시면서 개발되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가격 상승이 높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매도하고 더 좋은 입지로 갈 수 있지만 비슷한 금액으로 거주 환경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유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분 의견 볼게요. 신성민 전문가 유일하게 매도 의견 주셨는데 도봉구 내에서도 가장 외곽에 있어서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수요도 적고 세대수도 작아서 가격 상승이 쉽지 않은 입지 아파트로 보인다. 여유 자금이 만약에 있다면 매도 후에 중심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해 주셨고요. 다음 분 정창래 전문가 보유 의견인데요.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르긴 했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서 9억 이하 아파트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심석영 전문가 역시 보유 의견. 대출 규제로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 줄어들었지만 규제 완화 시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서울시의 지천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서 창동 도심권 개발 시에 후광 효과를 받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당분간 보유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네 분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네. 우리 권기현 전문가 의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 의견이죠. 네, 그렇죠. 보유 의견 중에서 뭐 개발이 안 돼서 가격 상승폭은 높진 않지만 네. 뭐 이걸 팔고 옮기면은 너무 생활 환경이 열악하니까 더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오를 여진이 있다. 그렇죠. 거제 측면에서 얘기해 네, 주셨더라고요. 하고 이제 네. 우리 신성민 전문가는 매도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정창래 전문가 같은 경우도 9억 이하 아파트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출 네. 때문에. 그다음에 심성용 전문가 의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중저가 아파트는 오를 거다. 네. 그리고 지천 르네상스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천 르네상스 아니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그러니까 창동역 있는 그 수준까지 네. 갔고요. 근데 네. 아직까지 네.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네. 된다 안 된다는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네. 천억원, 지천억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영향을 조금 더 받을 거라는 말씀하신 거고. 네. 그래서 세 분이 보유 의견을 주셨고 이제 한 분이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이꾼대님 같은 경우는 보유 의견인 거고. 그렇죠. 저는 안 물어보십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매도를 저는 생각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 매도 그래요? 의견. 좀 갈아타기를 하는 게 예.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네.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좋은 것만 뛰고 네. 안 좋은 거는 하나도 안 뛰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비싼 거는 뛰는 게 이게 더딘 반면에 네.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따라잡았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갈아타기, 좋은 걸로 갈아타기 하는데 옛날보다 적은 돈이 들기 때문에 네. 갈아타기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 부분, 갈아타기 부분을 저는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갈아타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럼 방법은 어떻게 지도를 통해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자, 이제 먼저 중 S클래스 아파트가 네. 이게 지금 140세대 정도 나올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세대수가 굉장히 작아요. 네, 맞습니다. 2004년도에 지었고. 네. 근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네. 새 아파트로 바꾸는 비용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리모델링이라는 예. 걸 했을 때요? 예, 지금 30평대가 6억 4천이잖아요. 네. 같은 평수로 만약 리모델을 하게 되면은 네. 한 2억 정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 8억 4천 들어서 새 아파트 140세대에 나올 아파트를 갖다가 네. 이 동네 매수를 할 거냐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아닌 네. 이제 새 아파트하고 이제 경쟁을 할 거니까 네. 이 부분하고 첫 번째가 8억대라도 이거를 살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8억대에서 뭐 9억대, 네. 9억 정도 가도 140세대짜리에 나올 아파트 살 거냐, 도봉에다가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고민은
옆에 도봉휴 한신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2800세대짜리란 말이에요. 대단지죠. 예, 똑같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네. 2800세대의 리모델링한 단지가 훨씬 가치가 크잖아요.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그렇죠. 도봉산역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아무래도 단지 커뮤니티도 좀 생길 그렇죠. 것이고. 예. 그렇게 한다면 저 같으면은 네. 어차피 리모델링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걸로 이게 만 6억 8천 정도 물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6억 4천짜리 팔고 6억 8천짜리 대단지로 갈아타는 게 네.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6억 8천 완전히 싸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2800세대가 6억 8천이면 더 싼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물론 옆에 이제 수락 리버시티 새 아파트. 네. 이거는 2009년도에 지은 건데 이건 한 9억 정도 하나요? 한 8억대 후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건 좀 애매해요, 갈아타는 거는. 그렇지만 도봉휴 한신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갈아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투자 가치로 따졌을 때는. 그렇네요. 수락산 네. 리버 같은 경우는 좀 깨끗하긴 한데 네. 아무래도 지하철역이 조금 애매하네요. 이 네. 접근성이. 네네. 그렇죠. 애매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확실히 한신휴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역세권에 위치한 네. 또 대단지에 뭐 네. 리모델링까지 기대한다면은 그래서 저도 괜찮은데요, 네. 이게? 아까 우리 공기호 네. 꼰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네. 뭐 이거를 팔고 갈아탔을 경우에 너무 질이 떨어진다. 다른 네. 동네는 평수를 줄여야 되고 그렇죠. 그 금액에 서울에 살 데가 없으니까. 근데 같은 동네면 네. 역에서 더 가깝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네. 단지가 크다면은 한 4천만 원은 들여도 되지 않을까. 훨씬 더 미래 가치가 높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시설도 훨씬 더 많이 리모델링 하면은 네. 시설들 많이 들어서잖아요. 네. 그러면 2,800세대짜리는 집어넣을 게 많잖아요, 여기저기.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다시 전화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전화해서 이거 갈아타시라고? 바로 갈아타시라고 지금 지금 될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네. 네. 농담 아니고 네. 리모델링 한다고 하신 휴가 네. 플래카드 하나 붙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140세대짜리 리모델링 한다고 플래카드 붙여도 네. 효과가 미비한데 큰 거 붙여야죠. 2800세대짜리는 조그만 거 하나 붙여도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 맞습니다. 부분 생각한다면 저는 네. 요 매도하고 아. 갈아타는 저는 요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일 우리 전화한 시청자분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여러분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네. 저희가 더 힘이 나서 더 좋은 방송 하도록 더 노력을 할 거고 좋아요 꽝꽝꽝 좀 눌러주세요.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